안녕하세요. 찐북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책 읽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부 시간도 좋아하지만 제가 편하게 있는 시간은 그냥 좌탁에서 편하게 앉아서 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혼자 시간을 갖거나 그럴 때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그냥 좌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일상을 마무리하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오래됐지만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코로나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딱 몇 시간, 아이들도 어렸으니까 그렇게 좀 시간 제한을 딱딱 하면서 지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닌텐도나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정말 갑자기 훅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딱 끝나면 되고 이런 어떤 제한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허물어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제한들을 잘 하고 계신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과잉 사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렇게 조금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새 아이들과 막 시간을 싸우면서 다 했잖아요.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뭐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또 어떤 더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은경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 읽는 시간을 정말 꼭 지켰다. 1시간 정도를 꼭 사수했는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초등학교 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걸 그랬다라는 그런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딱 1시간, 2시간 이렇게 끝내는 게 어려우면 정말 딱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밤 시간이 되면 이제 정말 스마트폰은 그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선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밤 9시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독서하는 시간을 되게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껏 좀 제가 주도하면서 이제 나와 책 읽을 시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얘들아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지자. 물론 아직도 제 주도하에 되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조금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은 너무 이렇게 막 의무감이 아니라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또 SNS를 시작하는 나이도 점차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인 어떤 폭력도 있지만 SNS 상에서의 그런 학교 폭력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SNS를 일찍부터 그리고 많은 시간 하다 보면은 어떤 비교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 수치화되는 것, 뭐 제가 비싼 옷을 입었네, 아니면 뭘 어디를 갔네,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하는 것과 수치하는 것이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어떤 기준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세면서 그게 정말 좋은 영향력보다는, 성인이 사용했을 때의 좋은 영향력보다는 너무 어릴 때 접하면은 나쁜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과잉으로 사용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두엽은 생각하는 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의견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뭐 좋았어요, 대박, 헐,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주의력이 저하되어서 뭔가를 이렇게 10분 이상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보면은 저도 아이에게 이제 뭘 하라고 했는데 정말 10분 이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야, 이번은 지금 일단 이거를 하기로 했어. 이거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고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짧은 쇼츠나 그런 짧은 영상에 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 정말 1분 안에, 30초 안에, 10초 안에 더 재밌는 걸 찾아서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사실 일상에서의 자극은 그렇게 강한 자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것들이 너무 무뎌지고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발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근데 그런 기점이 거의 좀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많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짧은 동영상에 많이 중독될수록 뭔가 이렇게 더 큰 자극, 예전에는 요만큼만 봐도 재밌었는데 그 같은 자극을 봐도 이제 재밌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센 거, 더 강한 걸 봤을 때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력과 그리고 일상의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성인일 때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때 이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더 정말 무방비로 노출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만약에 탄수화물에 너무 중독돼 있으면 탄수화물을 끊는 시간,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들 스스로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약간 진짜 피폐해졌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 시간에 이제 아들과 물론 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2시간이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좀 그게 잘 안 돼요. 2시간 이제 끝났어,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같이 애들과 얘기를 나누지만, 그렇지만 이제 9시 이후부터는 정말 안 돼, 어떤 딱 제한선을 둬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뭐 30분 독서를 하기로 했으면 30분 독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막 이렇게 계속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그런 선이 있고 없고가 결국 1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 스마트폰 사용량에 있어서 그럴지라도 선이 있는 것과 선이 없이 그냥 보다가 잠드는 것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이 시간 이후에는, 근데 잠자기 전 시간이 제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막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한 30분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짧게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제 책을 읽고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책 읽는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중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아직은, 아이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냥 그 시간에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것부터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최대한 화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차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잠자기 전에는 정말 무조건 이 시간을 꼭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막 강력한 쇼츠웨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극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내 몸의 생체 흐름이 회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기분 좋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심호흡, 호흡을 하는 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5가지 문구를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제 마음에 어떤 막 심란한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와 어떤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이름 지은 좌탁 타임이라고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이 시간들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시간들을 정말 계속 해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고, 그리고 또 이은경 선생님께서 1시간을 사수했지만 자기는 정말 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아직은 초등학생인 제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 특별히 잠자기 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강한 자극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잠드는 게 아니라 뭔가 차분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잠자는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의 그런 것들이 막 40%나 억제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차분해진 상태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노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 옛날부터 이 시간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책 읽다가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다가, 사실 책을 읽으면 사실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 나 이제 들어가 잘래러 간 이 시간을 되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계속 해나가면서 아이들도 이 시간을 갖다 보면 이 시간이 되게 재미있고, 이런 좀 유익이 있구나. 물론 말로 표현하기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정말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책 읽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책의 독서량의 절대량을 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론 중학생이 되어서도 이제 그 아이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정말 잠자기 전에는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찐무쌤이었습니다.